이번에는 수업 사례로 국어 교과에서 그리기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사례는 6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입니다. 5단원에서 1에서 6차시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속담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보는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8차 시에는 학습 목표로 주제에 맞는 속담 사전 만들어 보기를 수업을 합니다. 먼저 동기유발로 고PC 국어 속담 카드를 가지고 속담 카드 게임을 하였습니다. 카드 게임은 모둠별로 진행을 하며 이전 시간에 배웠던 속담들을 학생들이 모둠 친구들과 함께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속담 알아보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제인 탐구 대상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속담을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준 학습지인데요. 이 학습지를 토대로 아이들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속담을 조사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호랑이, 말조심 등 모둠별로 속담 주제를 선택을 한 후에 그에 맞는 속담을 찾아봅니다.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사전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누릅니다.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자세히 찾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구분에 해당하는 곳에 속담을 선택을 한 후에 아래쪽에 표제어에 모둠별 속담 주제를 적은 후에 이 모둠 주제를 포함한 속담을 찾기를 눌러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모둠에서 정한 주제와 맞는 속담들을 조사를 하고요. 속담을 적고 그 속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속담을 간단한 상황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속담들을 조사하는 학습지 활동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속담 표지까지도 완성을 하고 속담 퀴즈도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때 교과서 예시처럼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학생들이 그림에 부담을 받지 않고 쉽게 나타낼 수 있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속담의 특징을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인데요. 이때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요. 속담을 기발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속담 사전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제에 맞는 속담 사전 표지도 재미있게 꾸며보았습니다. 오토드로우로 그린 그림을 다운받고 학생들은 프린트 후에 속담 사전에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속담 사전인데요. 손으로 그린 그림 사전보다 학생들이 직접 오토드로우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서는 무척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 퀴즈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퀴즈 형식으로 맞추기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활동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속담인지 맞춰보실래요? 네, 이 속담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인데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잘 표현을 하였죠. 이건 뭔지 아시겠나요?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거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였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속담입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패들렛에 자기가 만든 속담 퀴즈 문제를 올리고 정답으로 댓글을 적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속담에 대해서 친구들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평소 수업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던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이렇게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면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오토드로우는 그리기 도구이다 보니 미술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는 진로 수업과 미술 수업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로에서 자기 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성취 기준과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표현 재료와 용구를 탐색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 그리고 실과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형태를 탐색한다는 성취 기준을 따라서 제가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단순히 오토드로우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진로와 미술과 실과의 융합을 하여서 인공지능 이해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먼저 진로 수업에서 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 뇌 구조도 그리기와 문장 완성하기 활동을 하며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장점을 생각해 보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나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만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의지가 충분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내가 사장인 회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오토드로우로 나만의 로고를 만들 거고 그 로고는 나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드러나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고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고들을 보면서 로고의 특징인 간결성과 상징성에 대해서 경험해 봅니다. 오토드로우를 활용하여 나를 표현하는 로고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보통 그리기 활동은 학생들이 채색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컴퓨터로 만들게 되면 채색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디자인에 공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림 실력보다는 디자인 요소를 표현하고 배치와 색감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드로우가 어떻게 우리에게 멋진 일러스트를 추천해 주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워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과 킥 드로우를 체험해 보면서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인공지능이 이미지 학습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토드로우 역시 사람들의 그림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림 데이터 사이에서 관계를 찾아가며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나만의 로고를 발표하며 활동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나 디자인 등 창작 활동을 진행하면 예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자신의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참여도가 높아져서 수업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학년 아침 수업에 컬러링 활동을 하는데요. 매번 색칠 공부 도안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오토드로우로 제가 직접 쉽게 주제별 컬러링 학습지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든 컬러링 학습지라며 엄지척을 해줍니다. 꼭 컬러링 학습지뿐만 아니라도 학급 게시판이나 학급 화폐, 안내문 등 오토드로우로 간편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아니라 교사 역시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그리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